오늘도 한국당은 비대위원장 찾기 산만리를 떠났습니다. 웬만큼 뉴스가 됐던 분들은 다 이름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오늘 했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군은 36분. 사실 다 충족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그래도 가장 적합한 분을 좀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공모제도 오늘 이렇게 좀 실시하고 있고요. 어제 그 언론에 나왔던 이해창 전 총재나 이국종 교수, 올 김용욱 다 들어 있었어요. 그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재는 타지는 아직 안 해보신 거예요? 그 아직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조만간에 만나시겠지만 여기 있으시다고 하면. 시중에 좋다는 분들은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배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에 맞는 분을 이제 사실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삼고초려 또는 십고초려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는 분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모셔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흘리기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정작 또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연락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언론에는 이름이 거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나름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명망가들이신데 그런 분들을 뭐 이제 애들 뭐 이렇게 무슨 동네 무슨 축구단 구성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이름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이건 예의에도 좀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비대위원장 제대로 모시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고육지책으로 뭐 국민 공모도 이제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거명되는 분들 보게 되면 예전에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궤적을 좀 남기신 분들은 지금 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진보 보수도 뭐 넘나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지금 뭐 굉장히 진폭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이게 진정성이 좀 있는지, 정말 그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의향이 있는 건지조차도 약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기준으로 이런 리스트를 작성을 했을까요? 지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정유진 변호사님, 이국종 교수, 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 수술하시는 분인데 한국당 수술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일방적인 짝사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독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거명되는 사람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치 이 자리가 아주 뭐 거창한 감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국종 당시 교수를 모셔다가 어쨌든 그 이름과 한국당이 함께하는 그 필요가 있다라는 절박성은 알겠는데요. 이분 당시에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갈하셨던 분인데 도대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 보고 저렇게 얘기할까요? 사전에 미리 여쭙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전에 뭐 교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름들을 쭉 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앞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뭔가 누구를 모셔온다 그러면 또 친박계가 반발할 것이고 친박계가 누구를 이름을 거명하면 또 비박계 쪽에서 반발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서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모를 하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중에서 한 명을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이 정치권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의원 모아놓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같이 끼어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할 수 없는 현실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성으로
일종의 비대위원장을 국민 공모 형태로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망가라고 하면서 또 공모까지 하죠. 지금 이해찬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만드신 분이나 다름없는데 이분 8순위 넘으셨거든요. 네. 근데도 이분 지금 전원에 따르면 연락도 없었고 할 계획도 없는데 언론 플레이 과한 거 아니냐 언짢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 교감이 있더라도 사실은 언론 보도 나가는 거를 굉장히 꺼리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함부로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그 명예훼손에 해당할 그래요?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그동안의 원칙을 지켜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대쪽 이미지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럼 본인의 원칙하고 그럼 뭐 이 비대위원장하고 뭐 맞든가 해야지 뭐 얘기도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안 맞춰보고 지금 뭐 얘기부터 나오는 상황인데다가 물론 이제 급한 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이해창 전 총재까지도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그 16대 총선 당시에 그때 이제 인적 쇄신을 이제 상당히 잘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한번 와서 이제 뭐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제 바람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더욱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조용히 사전에 좀 의사타진도 하고 진중하게 접근하고 또 필요하다면 쉽고 처리를 해서라도 모셔오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띄우고 마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기에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지금 구원투수 후보에 오른 분들이요. 초재선에서 그리고 진보 영역에 있던 분들 혹은 원로급의 분들까지요. 어떻게든 다 많이 올려는 놨긴 했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 작업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국민 공모까지 시작하는 건 뭐죠? 이 정작 이름이 거론되신 분들은 내 허락도 안 받고 대국민 공모까지 한다고 하면 좀 당황해하실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사 자체가 우리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바뀌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좀 알리기 위한 일종의 이제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저렇게 해서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새로운 인물이다. 이런 인물한테 뭔가 비대위를 맡기거나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자유한국당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혁신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만한 인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자유한국당이 뭐 지금 이회창 전 총재 이름 거명했다는 것도 방금 전에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일종의 보수의 원로급으로 남아있는 분이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가가지고 진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제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성의 없이 그냥 막 던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도 사실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맡을 사람 없고 또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혁신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당내 갈등은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공모도 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해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이러니 제발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야 대국민 공모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제 대국민 공모에 이름 오르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 당사자들이 불쾌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내 이름 빼라. 이런 얘기 아마 요청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 공동체거든요.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 공유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정당인데 이러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전체 대국민 공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 이회창 총리 거명되는 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마하티르 총리가 지금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 같이 90이 넘은 그러한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다시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냐. 일단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1야당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이 아주 거의 옛날에 비해서는 급격히 떨어진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국회의원들 여럿 거느린 제1야당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야당이지만 나름대로 살림살이는 여의도에서 챙겨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정든 여의도를 떠나는 한국당입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나와서 영등포로 가네요. 이게 아니 새로운 출발이 됩니까? 영등포가 저기가 그 상당히 그 좀 기가 좋은 지역인가 봐요. 아, 그래요? 꼭 저 야당되고 힘들어지면 저 영등포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영등포로 갔다가 네. 저 여의도에 당사 사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해 이사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면 지금 새롭게 들어갈 신접 살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네. 당비도 지금 많이 이제 줄었다 그러고요. 당 운영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네. 어찌됐건 임대료가 여의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임대료를 뭐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긴축 차원에서 지금 이제 영등포로 이제 간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이제 그랬던 이제 상황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영등포로 가서 영등포가 네. 워낙 또 저희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기가 좀 좋은 곳 같아요. 그래서 그 기를 좀 받아서 다시 좀 여의도로 재입성을 할지 이렇게 네.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당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왜 꼭 당사가 여의도여야 하는지도 저는 네.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당 당사는 반드시 여의도. 뭐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처럼 돼 있는데 네. 꼭 여의도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내 정당하고 약간 분리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본다면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몸을 좀 가볍게 하자라는 취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워낙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잔치집처럼 되다 보니까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부엉이 모임이요. 뭐 이른바 지금 당내에 있는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네. 모임 이름이 부엉이 모임이라고 그래요? 하는데요. 뭐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별칭이 문이잖아요. 네. 달빛, 뭐 달빛 기사단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달을 지키는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부엉이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네. 하는데요. 뭐 이게 뭐 특정 계파 형태로 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네. 많이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냐면은 지금 당대표 선거를 또 앞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친문 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친문계 의원들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겉으로 드러난 모임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이런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하면 일종의 이제 계파 중심으로 뭔가 뭉쳐서 네.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이 뭔가 중심이 돼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차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비문계 의원의 경우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당장 야당에서는 왜 우리 길을 걸으시냐, 이러다 망한다라면서 권력 지키겠다, 어두운 밤 서성이는 부엉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배울 걸 배워야지, 좋은 걸 배워야지 왜 이딴 걸 배우냐 이제 이렇게 좀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네. 보기에도 참 희한한 주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은 집권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실세 그룹들, 특히 주류 그룹에서는 우리 개파 이런 거 없다 우리 당에는 보통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그렇죠. 과거 친박계도 그랬습니다. 우리 친박 저 비박 이런 거 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친문 중에서도 따로 또 진문 모임을 한 40명 정도로 따로 또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아주 편하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저 정도로 모여서 이렇게 다니면 확실히 저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이제 본인들이 확실히 중심에 좀 서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걸까요? 저는 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대로 이어지면 지금 사실은 차기 총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진문공천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당이 또 서서히 또 망가지는 길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부엉이 모임이에요 하고 손두신 의원님도 계셨었잖아요. 일단 네, 변호사님. 뭉치는 게 저는 오히려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부엉이가 원래는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짓을 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우리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네. 바람입니다. 네. 더 말씀은 없으시네요. 네. 아니, 왜냐면 이 부엉이가 밤에 주로 활동하는데
이분들은 낮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신다고 하시나요? 아니 뭐 보니까 뭐 낮밤 가리지 않고 만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친박계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정권 때 그 야박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야간에만 이제 친박을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보통 이런 거 개파 모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은밀하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권력이 해체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아주 나쁜 징조 중 하나가 네. 무슨 뭐 개파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친박이니 친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단어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권력을 일부 소수가 독점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외부에서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정당이 허물어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허물어져서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네. 이걸 노골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역할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움직일 때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자꾸 거기에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제 부엉이 모임에 있는 친문계 의원들은 좀 몸을 좀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로는 뭐 매주 만날 예정이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어떻게 진행이 부엉이들 될지. 실제로 저 생물학에서 공부해 보면 네. 부엉이들은 단독으로 행동을 주로 많이 하던데 아, 그래요? 이렇게 이번엔 네. 또 한 모였네요. 분 한 분 중요한 분들이 많나 보죠. 뭐. 네.